천안박물관에서 천안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천안 시민의 독립정신 흔적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천안 역전시장 내 발효장터 특성화 매장이 확대 개장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장을 판매하는 곳으로 전국 판매망까지 구축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는 세종 어울림 거북이 대회가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서로 함께 어울리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축제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천안박물관이 특별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록과 시민들이 기증한 자료 등 천안이 중심이 됐던 독립운동의 흔적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의 산류천석.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장을 지낸 이동영 선생의 정신으로 그가 직접 쓴 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구 선생, 정부 요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세상을 떠나던 날 장례식의 모습. 천안박물관에서 그의 기록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선 김구 선생과 천안 군수가 유 열사를 기리며 쓴 추도사와 열사에 대한 교육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중심은 천안 시민의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의 마음을 담아 직접 독립선언서를 쓴 시민. 또 한 시민은 대를 이어 간직해온 만세운동에 쓰인 태극기를 기증했습니다. 또 한켠에는 목숨 걸고 나라를 되찾은 천안 유공자 79명이 모셔졌습니다. 천안에서 유명하신 그 유관순 열사와 이동영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79인도 분명히 그 한 몫을 다들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있었다라는 걸 좀 알리는 것을 중심으로. 이번 전시는 천안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오는 8월 15일까지 열립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 역전시장 내 발효장터 특성화 매장이 25일 확대 개장했습니다. 2016년 5월 문을 연 발효장터는 상인협동조합이 전통 방식으로 직접 만든 고추장과 된장 등을 판매하고 전통 발효식품 체험장도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확대 개장한 매장은 협동조합과 전국 발효식품 관계자들이 협약을 맺어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면서 마련됐습니다. 천안시가 다음 달 24일 열리는 시민 원탁토론회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복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5월 24일 열리는 제1회 천안시민 원탁토론회에는 시민을 비롯한 전문가가 참여해 행복 지표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가 신청은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핵심 시설인 천안 SB플라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과 연구시설이 한 곳에 모여 천안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발굴하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충남 테크노파크 안에 들어선 천안 SB플라자입니다. 과학과 비즈니스를 접목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곳으로 대전 거점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세 곳의 기능지구 중 한 곳이 천안입니다. 천안 SB플라자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에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입주 공간과 공유 사무실, 비즈 커넥트 센터 등이 갖춰졌습니다. 현재는 태양광과 나노 소재 등 첨단 기술 업체와 기관 20곳이 입주를 마쳤고 예비 창업자와 공동 연구 법인들이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 각 기업에 대한 제품 개발과 시제품 제작, 특허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각 업체들 간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이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술 개발, 상호 협력하고 이런 부분이
내가 독자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죠. 시는 현재 추진하는 8대 전략 산업 관련 16개 업체를 더 입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연구 개발 역량 강화와 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앞으로 우리 다가올 인구 100만의 천안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준비하는 핵심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 이어 SB플라자에서는 천안시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포럼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시와 아산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7기 기초지자체 공약 실천계획서 평가에서 나란히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SA 등급을 받은 기초단체는 모두 48곳으로 특히 아산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산에서 8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47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낮 아산시 온천동의 한 모텔로 8살 B양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는 오는 10월까지 야간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의 지도로 올바른 걷기 방법과 스트레칭, 라인 댄스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방읍 공원과 아산시청 공원 등 7개 공원에서 진행되며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각 공원마다 매주 3차례 진행됩니다. 25일 충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아산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역별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KTX 천안 아산역과 국철 1호선 인근에 위치한 충남센터는 뛰어난 접근성을 활용해 맞춤형 판로 개척과 지역산업과의 협력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제4회 세종시 어울림 거북이 대회가 세종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은 다양한 생활체육을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 동행 현장을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표적을 바라보는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신중하게 던진 피는 표적판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조가 돼 일정 점수를 달성하는 한국 경기입니다. 자, 20점 넘으셨습니다. 접시같이 넓적한 플라잉 디스크를 홀에 던집니다. 힘껏 던진 디스크는 홀에 쏙 들어갑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함께 웃고 즐기는 사이 편견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집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분들이랑 같이 이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신나가지고 게임도 같이 하고 해서 반응도 저보다 더 오히려 저 막 잘 챙겨주시고 하셔가지고 좋았습니다. 키만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손녀딸 같고. 제4회 세종시 어울림 거북이 대회가 세종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서로 어울리며 체육 활동을 통해 하나가 되는 뜻깊은 대회로 모두 4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배드민턴을 비롯해 디스크 골프와 항공 등 모두 15개 생활체육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축제의 장입니다. 그동안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비장애인 쪽에서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장애인과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이제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어울림 거북이 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T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아름중학교 중축에 또다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세종 참교육 학부모회도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 참교육 학부모회는 논평을 통해 인근 초등학교가 겪고 있는 학급 과밀 등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중투심사에서 학교 중축 부적정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교육부는 행정 편의주의와 관료적 잣대를 버리고 즉시 아름중학교 증축 계획을 허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종 시민들의 발휘되어 온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어떤 성과를 이뤘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김호순 기자가 고칠진 사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뤄온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사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으로 나날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송 인원이 저희들이 2017년 2월 17일 날 시내버스 운송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 달에 한 15만 명 정도를 수송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한 5배가 늘어난 한 75만 명을 좀 수송을 했기 때문에 수송 인원 면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선 수도 그 당시에는 3개 노선이었습니다. 지금 한 50개 노선을 지금 그 공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자동차 대수 22대에서 157대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직도 당초에 121명이었습니다만 지금 460명의 식구를 거느린 아주 큰 조직으로도 성장을 했습니다. 뭐 정말 눈부신 성장을 뭐 이뤘다 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서 버스 노선 개편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좀 핵심이 뭐였고 어떤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현재 와서는 좀 어떤가요? 네, 대체적으로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로 축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 BRT가 작년에 그 900번이 2월 3일 날 운영을 개시해서 명실상부한 그 세종시의 그 최적의 운송 수단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세종교통이 운행하던 990번 광역 BRT도 작년 12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BRT 운영 체계를 우선 갖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영난을 이유로 그 민간 기업에서 운행하던 농촌 지역을 운행하는 57개 노선을 그 시에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들이 4차례에 걸쳐서 그 인수를 했습니다. 동노선은 당초에 57개였습니다만 중복 노선을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한다든지 장대 노선을 정리한다든지 그래서 그 노선의 효율화를 기해서 그 43개 노선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저희들이 해봤더니 한 달에 한 27만 정도 타던 게 지금은 한 64만 정도 대폭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바쁜 나날을 이제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주목할 만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친환경 대용량 전기 굴절 버스를 지금 12월 달에 지금 도입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그것이 운행과 더불어서 지금 BRT가 U자형으로 반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성형으로 우리가 그 이끌어갈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농촌 지역에 지금 한 40개 노선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실은 대부분의 노선이 하루에 한 50명밖에 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요에 반응하는 수요 응답형 노선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새롭게 그 사생활권이 지금 입주를 계속하고 있는 거기에 그 신 도시의 노선도 지금 만들어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세종 그 신도시의 좀 특성상 주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꼭 드리고 싶은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말씀하고 해주시죠.
뭐 잘 알다시피 세종특별자치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수성분담률을 보면 자가용 수성분담률이 전국적으로 한 54%가 되는데 세종시는 72%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 체계 미비로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12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도시의 경우에는 어디에서든지 15분 이내에 버스를 탈 수 있는 교통 체계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놨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민들께서 자가용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돈도 좀 절약도 하시고 건강에도 좋고 정부 시책에도 적극 참여하는 일석삼조의 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셔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하루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금 적극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그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종시 사생활권에 건립될 광역복지지원센터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최근 9개 업체가 지원한 사생활권 광역복지센터 설계 공모 심사를 통해 자연과 도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을 주제로 한 어울림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사생활권 복지센터는 세종시에 4번째 건립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63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오는 30일부터 BRT 자금미술관에서 올해 첫 번째 기획 전시를 개최합니다. 당신이 세종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4명의 지역 예술가와 어린이를 비롯한 시민 145명이 공동 창작 형태로 참여했으며 세종의 얼굴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자화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단은 전시 공간이 부족한 지역 현실을 고려해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BRT 미술관을 무료로 대관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7%로 일반 국도에서 사망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경찰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까지 화물차 차로 위반과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단속 지점은 화물차 운행이 빈번한 국도 1호와 21호, 29호 등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원 엔지니어링에서 소각로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1-275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코인 에이스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8977-164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텍 솔루션에서 전자부품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4352-053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국맥널티에서 식품 가공 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0-748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